참돔과 우럭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박 씨. 요즘처럼 수온이 상승하는 계절이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바깥 바다에 머물던 적조가 눈 깜짝할 사이 밀고 들어왔어요. 아이쿠야 싶어 부랴부랴 반개 황토를 살펴했지만 이미 늦었죠.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30년째 자망주업을 하는 어민 최 씨. 이번 달 들어 바다에 나가는 시간보다 그물을 손질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잡히는 고기는 없고 그냥 잡혀봐야 거의 해파리뿐이에요. 그리고 이놈의 해파리들은 무게도 많이 나가가지고 먹하면 그물 찢어지지, 다른 고기들한테 피해주지. 아유,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재해라고 하면 흔히 호우, 대설, 홍수, 지진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시간에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수산재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바다의 재앙이라 불리는 유해적조와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로 인한 수산재해를 알아봅니다. 여름이 되면 기온과 함께 수온도 상승합니다. 수온이 오르면 바닷물 속 질소, 규소 등의 영양 염류가 급증하고 이를 먹이로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속히 증식하여 바닷물 색깔이 적색, 황색, 젓갈색 등으로 변합니다. 이를 적조현상이라고 합니다. 적조를 일으키는 생물은 약 150여 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중 70여 종이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적조현상을 일으키는 일부 유해 생물이 수산업이 활발한 남해안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995년 약 700억 피해를 입힌 이후 거의 매년 크고 작은 피해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해 적조 피해는 꽤 오래전부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해 적조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생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름철 남해안에서 발생하는 유해 적조의 피해 원인 종은 코클로디듐이라는 것인데요. 다른 적조 생물과 달리 코클로디듐은 고온, 고염분, 그리고 빛의 강도가 높은 환경 조건에서 잘 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조 생물의 먹이가 되는 영양 염류 농도가 비교적 낮은 해역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주로 여름철에 대발생합니다. 따라서 코클로디듐에 의한 유해 적조 발생은 인근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를 회사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유해 적조가 발생했을 때 어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방법이 황토 뿌리기입니다. 황토가 유해 적조와 섞여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죠. 아울러 양식장에서는 양식장 관리 요령에 따라 사료 공급을 중단하고 액화성소 공급, 공기 주입 등도 실시합니다. 유해 적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수온 상승과 영양 염류의 증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정확하고 빠른 예측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적조 발생과 유해종 출현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선박과 드론, 항공기와 함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적조 발생 위치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적조 농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조 발생 시 적조 예보 및 발령 기준에 따라 적조 예보를 발령하고 어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여 수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적조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조 신고 웹도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지면 예측과 대응에 더 큰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적조 신고 앱 활용 방법 간단히 알아볼까요? 모바일 검색 엔진에서 적조 신고를 입력하면 신고 앱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발생 해역을 입력하고 촬영한 사진을 선택하여 등록한 다음 성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전화번호, 발생 장소, 발생 지점 등을 순서대로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적조가 주로 가두리 양식장을 비롯한 연근의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반해 해파리는 수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연근의 어업 전반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인데요. 여름 휴가철이 되면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들의 쏘임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피해도 큽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해파리로 인한 국민과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연근의 조업어업인과 지자체, 관련 공무원,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으로 구성된 해파리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연안에 출연하는 해파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모니터링 자료는 해파리 정보센터에서 취합, 분석하여 해파리 특보를 발령 기준에 따라 발령하고 해파리 정보 시스템에 매주 속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파리 이동 예측 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적조 신고 웹처럼 해파리 신고 웹도 개발돼 있는데요. 해파리 신고 웹 활용 방법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검색 엔진에서 해파리 신고를 입력하면 신고 웹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현장에서 해파리를 찍은 사진을 실시간 업로드하고 발견 위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성명, 전화번호, 위치 등 순서대로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해파리를 발견하면 꼭 신고해야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신고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2021년의 경우 서해를 제외한 전국에서 쏘임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있었는데요. 국민들께서 신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파리 종류와 출현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언론 홍보를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 및 해파리 신고 웹과 함께 적조 감시단과 해파리 모니터링 요원도 운영하고 있다고요? 적조와 해파리 발생 및 출현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모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취합한 빅데이터는 AI 학습을 통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전망과 신속 예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수욕장에서 해파리를 발견하거나 쏘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조업 중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물론 해파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따갑거나 쏘는 느낌이 들면 물놀이를 즉시 멈추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만일 해파리에 쏘였다면 깨끗한 해수나 식염수를 이용해 씻어내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전신 통증 등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합니다. 아울러 해파리 웹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파리가 대량 발생하면 특보가 발령됩니다. 따라서 특보 발령 해역에서는 어구 손실, 수산물 가치 하락 및 쏘임 사고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적조와 해파리로 인한 수산재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빠른 예보와 대응만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적조와 해파리를 발견하면 휴대폰을 들고 신고 웹을 이용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